별거 아니야 이거. 동그라미 김덕수 선생님의 동그라미 치는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이 정도니까 내 정신줄을 놓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시험 보실 때 이걸 지금 김백수 선생님이 읽으신 것처럼 단어 하나 이렇게 뜯어 읽으신다고. 근데 이게 실제 올해도 답으로 나왔던 문장인데 시험을 볼 때는 내가 아는 문장을 정확히 풀어야 되는데 그걸 미리 준비를 해서 가셔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긴 문장들은 앞에서 눈에 띄는 게 있으면 표시를 먼저 하고 눈에 안 띄면 마지막 문구에서 물어본 게 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용을 알고 가시는 거니까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모든 문장은 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극가담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이 공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하면서 외우게 된다고. 그러면 이 시험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익숙한 사람은 적극가담이 눈에 띌 것이고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다른 문장은 전혀 이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적극가담 나오자마자 반사의 질서 위반으로 무효다를 적용하셔야 돼요. 그럼 적극가담 반사의 질서. 근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걸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다. 근데 앞에 적극가담이 눈에 안 띄었을 때는 끝에 물어본 게 뭔지를 먼저 보면 물어본 게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이 문장은 반사회 질서인지 아니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반사회 질서를 판단할 근거, 본인이 미리 외워뒀던 근거를 찾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적극가담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 적극가담이니까 반사회 질서인데 되지 않는다가 틀렸구나 이렇게만 풀어야 된다고. 이거를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다 읽어버리면 수험생들은 쭉 읽다가 본인이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를 여기서 읽는 순간에 몰랐으면 반사회 질서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연습을 할 때 문장을 다 뜯어 읽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안 되고 공식화시켜서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그 지문은 언제나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지문이다 라는 식으로 표시할 문구를 외워두셔야 된다고. 그거를 지문에다가 그대로 표시해서 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은. 그래야 시간 내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외의 문장들은 수험생을 현혹시키기 위한 미사오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쉬운 문제인데 이것도 올해 답으로 나온 거예요.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당연히 상대방이 수령을 하면 반송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시간 내에 도달했을 걸로 추정, 도달을 인정을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면을 보낼 때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 방식으로 보내는 거고 그냥 우표 한 장 붙여가지고 보통 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상대방이 수령을 하든 안 하든 반송은 안 되는 거니까 얘는 도달됐을 걸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이 시험에 나오면 공부가 된 사람은 내용 증명 우편이 먼저 눈에 띌 것이고 이게 눈에 안 띈 사람은 마지막에 뭘 물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고. 그럼 물어본 게 도달 추정되냐를 물은 거예요. 그럼 도달 추정되냐고 물었으니까 앞에서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이 나왔는지 보통 우편이 나왔는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앞에 내용 증명이 눈에 띈 사람은 내용 증명이 시험에 나오면 도달 추정되는지를 물으려고 나온 거니까 내용 증명 표시하고 중간 읽을 거 없이 도달 추정된다. 맞구나.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문장. 같은 문장인데 여기는 보통 우편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먼저 눈에 띄어야 돼 이렇게. 그럼 보통 우편 나오면 도달 추정 없다. 이렇게만 처리하셔야 된다고. 이거를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렇게 초등학생 국어책 읽듯이 밑줄 그면서 하나하나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이거는 학습이 돼 있어야 되고 이게 학습이 된 사람이라면 내용 증명은 도달 추정된다 이렇게만 풀고 보통 우편은 도달 추정 없다 이렇게만 표시해서 푸는 거지 이거를 줄 긋고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이거. 자, 선생님 다음. 이제 우리가 매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기강박 문제로 대리인이 사기강박한 게 나와요. 나쁜 놈이네.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니요. 대리인의 사기강박 문제의 쟁점은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할 때 상대방한테 사기강박을 했을 때 이걸 당사자 사기로 취급할 거냐 제3자 사기로 취급할 거냐의 문제인데 대리인은 본인하고 동일시되기 때문에 당사자 사기강박으로 보니까 알았냐 몰랐냐 따질 거 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장이라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외워요. 그러면 사기강박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사기강박을 한 사람이 누군지만 정리를 하면 된다고. 그럼 이렇게
사례가 나오면 갑을이 눈에 띄어요. 근데 사례는 갑과 을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례가 있고 정리할 필요가 없는 사례도 있다고. 그런데 수험생들은 무조건 갑과 을이 나오면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군지만 정리하려고 하니까 내용을 놓쳐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눈에 뜰 단어는 사기야, 사기. 그러니까 민법은 고유명사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 그 단어가 들어있으면 그 사건이다라는 게 눈에 띄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례는 일단 사기 사건이에요. 그럼 사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누가 사기를 쳤는지 사기를 친 사람을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안은 이렇게 된 게 이렇게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대리인 사기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사건이니까 뒤에 가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나만 보시는 거예요. 그럼 끝에 가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럼 이제 중간에 언제나라는 표현으로 돼 있는지만 보시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즉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이렇게 읽어버리면 뭘 묻는지를 아예 몰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기가 나오면 누가 사기쳤는지를 찾아서 대리인 사기구나. 그럼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 공식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수업 시간에 외우시는 거고 이 공식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연습을 문제풀이 할 때 계속 습관을 들이시는 식으로 강의를 듣고 배우셔야 된다고. 그리고 똑같은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리인 사기강막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언제나 취소해서 적용하면 되는데 앞에 문제는 사례로 나왔고 이건 문장으로 나왔다고. 그럼 이 문장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다는 기망이 기망. 사기 사건이야 이게. 아, 기망이. 그럼 기망행위란 자가 누군지를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기망행위란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래. 그럼 기망이 대리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사례나 이 지문이나 대리인 사기 사건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같은 문장인데 표현만 약간씩 바꿔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단어를 찾아서 표시하면 같은 사례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쳤구나. 기망행위란 자가 대리인이구나. 그럼 대리인 사기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만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하나여가 눈에 띄게 돼 있다고. 하나여가 틀린 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 지문은 맞게 나온 거고 이 문장은 틀리게 나올 때 나오는 형태인데 둘 다 똑같은 문제가 대리인 사기는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토시 하나 빼고 이 긴 문장들을 다 읽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를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쟁점을 정리해서 그 문장에다가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집중력도 생기고 정확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수험생이 하기에는 이 최적의 방법이 사실. 자, 다음 문제. 선생님, 그러면 사기 문제가 나오면 네. 누가 쳤어 사기를 이게 그렇죠.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리 누구야? 그러니까 누구냐? 제3자가 사기를 친 거냐? 대리인이 사기 친 거냐? 그게 쟁점. 그게 리액션이 좋은데. 무슨 말인지 확 이런 학생만 있으면 사기야? 누구야?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대리 제도라는 건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라 본인이 능력자를 선임하든 제한 능력자를 선임하든 그건 본인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선임해도 상관은 없지만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놓고 나는 책임 못 지겠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법에서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자가 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누구를 선임하든 상관은 없지만 능력자를 선임했든 제한 능력자를 선임했든 본인이 항상 책임을 지도록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 취소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사건이 나오면 물어보는 쟁점은 취소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고 나온 문장은 대리행위 취소 못한다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나온 문장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이 두 글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럼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면 취소 못해. 그럼 끝에 가서 취소 못한다. 맞구나.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읽을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쉽게 나올 때 나오는 문장이고 이게 이제 최근 2년 전에 어렵게 낸다고 출제자가 문장을 꽈놓은 건데 여기도 눈에 띄는 단어가 제한 능력자야. 그 다음이 대리인이고. 그럼 똑같아. 위에 문장이나 아래 문장이나 제한 능력자, 대리인 나왔으니까 그냥 취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취소 없다. 맞네. 하시면 된다고. 근데 이거를 중간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인 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생각하고 해석을 하려고 드니까 논점이 흐려지고 쟁점을 놓쳐버린다. 쓸데없는 거네 법정. 아무도 필요 없는 문제네. 이것들은 나쁜 놈. 얘들은 전혀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는 문장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보통 1교시 민법하고 학개론 시험을 봤을 때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남아야 정상이고 그 남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2교시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다 읽고 해석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버리니까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휴식 시간을 못 가지니까 2교시 시험 볼 때 피곤해서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어머 선생님이 새롭게 보이네. 아 근데 이건 실제로 모든 과목에도 그런 것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데 이런 방식은 일반인들이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는 안 되시고 100명 기준으로 꾸준히 수업을 들으시면 50%는 6개월 내에 습득이 돼요. 이게. 나머지 50%는 1년 정도 걸리신다고. 근데 그 중에도 일부는 1년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격이죠, 성격.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하이라이트를 보면 아, 저 영화 참 재밌겠다.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감동을 받을 수는 없다고.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잠깐 들으면 아,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몰라도 직접 내게 되진 않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배워서 익혀야 되겠다. 하면 강의를 꾸준히 전체적으로 들으시면서 수업 시간에 계속 이거를 몸에 익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민법은 민법이라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어렵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쟁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쟁점별로 표시하는 게 습관이 딱 되면 문장을 딱 접할 때 표시할 때가 보이면 내가 아는 문장이니까 해결할 수 있고 표시할 때가 안 보이면 공부를 안 한 문장이니까 안 읽고 안 푸셔야 되는데 그냥 내리 읽는 사람들은 표시를 안 하니까 아는 문장인지 모르는 문장인지를 읽어봐야 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시간이 쫓기는 거고. 그러니까 준비 안 한 문장은 읽지 말고 버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모든 문장을 다 읽고 또 읽고 해석을 하려고 드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답에서 멀어지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좀만 습관 들이면 민법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 과목들도 객관식 시험에서는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도 좀 더 쉬운 방식으로 공부하셔서 다 합격하셔가지고 제가 실직했으면 좋겠어요. 끝난 거야? 네.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그라미 치는 김덕수였고요. 그다음 말을 이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저히 끼어들 타이밍을 이게 입이 제가 뻥긋 들어갈까 말까 결국은 지 할 말 다 하고 끝냈습니다. 자, 동그라미 치기의 달인 김덕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